안녕하십니까, 김홍경입니다. 여기는 부산의 밀락동 수변공원 옆에 있는 행복한 절 촬영 장소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지식 중에 소상혈이라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소상혈. 이야, 어저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소상혈, 소상하게 관절에다가 기름을 쳐준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자, 이렇게 적을 소자에다가 상인산자, 소상열. 소상열을 하나 치료했는데 다리가 자기 느낌이 짧아가지고 다리를 절고 다니는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다리를 펴고 어저께 너무너무 좋아서 관세음보살 하시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걸어나가셨습니다. 소상열 한번 다시 우리 한번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우리 불자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상열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관절 환자, 완쾌까지는 힘든다 하더라도 최소한 더 더하지 않게 예방하는 자리가 없다. 자, 소상열이라 하는 것은요, 폐경락에서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혈인데 일명 귀곡혈이다 하는 자리입니다. 귀신이 곡을 하고 도망간다. 귀신 기자를 제가 잘 쓰나 한번 써볼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따시는 자리는 이 가운데 자리를 따는데,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이래로는요, 요 자리 약간 이 능선 쪽으로 요렇게 약간 비껴가지고 요 자리를 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은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긁어주시는 게 유리합니다. 물론 저도 어저께 침을 오른다리인가요? 오른다리인가? 하여튼 다리가 자기 느낌에 어르신네가 짧아서 자꾸 끼우뚱하고 이렇게 걸으시는데, 소상열을 강하게 이쪽 방향으로 치료했더니 그 자리에서 허리를 쭉 펴고 너무너무 즐거워서 눈에서 눈물까지 흘리는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생각난 김에 부산 백스코 봉사 기념으로 소상열 또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일명 귀곡혈. 이거는 우리 오행상으로는요, 목, 화, 토, 금, 수. 또 한번 전국의 불자 여러분, 우리 부처님 말씀을 상기합시다. 지, 수, 화, 풍 4대 원소에 부조하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이 온다 하는 게 첫째 원인인데, 두 번째 뭐 귀신 들린 병이라든가 세 번째 업병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건 도령 높으신 스님들의 힘도 좀 빌려봐야 되고, 업병 같은 거는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의사들이, 우리 의사들이 해주는 범위라는 것은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 조율이 잘 안 된 몸은 깨진다 이거죠. 최근에 갑자기 나도 가수다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즐겨 들려드린 한영애 씨의 조율이라는 노래가 아주 크게 떴습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미움은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뭐 이렇게 쭉 가는 멋지는 가사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들 마음이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병이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행으로 보는데 목, 화, 토, 금, 수 중에 이상하게 머리는 차이죠. 배는 따뜻해야죠. 네자로 얘기하면요, 두한, 조결입니다. 두한 조결을 잘 이용하는 목욕법을 뭐라고 그러죠? 반욕법. 예? 목욕탕, 요새 목욕탕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전국에 여관하시는 업자 여러분, 제발 샤워기로 대체하지 마세요. 배꼽 아래는 따뜻하게 담그고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가지고 배꼽 아래는 따뜻하게 담그고, 머리는 샤워기로 시원하게 해서 두한 조결을 실천하시는 것을 반욕법이라고 합니다. 소녀시대가 우리 프랑스까지 가서도 지금 우리는 한국의 코리아 팝을 전파하고 있는데, 소녀시대가
피부 미용에 제일 사용하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바로 반역법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는 머리는 시원하게, 배꼽 아래는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머리는 차야 되는데 머리가 덥고 아래가 찬 사람들, 소상열로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온몸에 5행의 요소가 있는데 수기하고 화기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그래서 이 소상열이라는 것은 그거에 모자란 점을 금, 토, 목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고 있는 소상열입니다. 우리 몸이 대부분 다 차거나 더운 병으로 온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머리는 차게 하고 배가 더워야 되는데 역으로 생긴 병이니까 소상열은 거의 약 한 90%는 거의 100%라고 해도 됩니다. 90%는 소상열을 꼭 치료해 드립니다. 뚱뚱하거나 말랐거나 상관없이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소상열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소상열을 이게 손톱으로 좀 자주 눌러주시면서 조깅도 하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일도 하시고 그러면 관절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머리는 차게 해주고 배꼽 아래는 따뜻하게 해주는 기기묘면 소상열, 오늘의 깜짝 팁으로 드리면서 오늘의 공부는 이렇게 조촐하게 모이신 이분들 모시고 제가 제일 더 사랑하는 방약합편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좀 우리가 고독하게 공부 좀 해보실까요? 방약합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대미문의 아주 고본 중에서 가장 동의보감을 가장 아리답게 다이제스트화시킨 방약합편, 약성가를 공부하기 위한 방약합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키면서 소개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약합편의 서문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선친해암공이 하는 거 보니까 이 책에 제일 먼저 쓴 사람은 해암공의 아드님이신 겁니다. 해암공의 아드님.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면요, 이게 구한말인데 서기 1884년 고종 21년. 고종이면 거의 구한말이죠. 예? 정순원철 고순전인가요? 고종 다음에 순종 다음에 철종인가요? 고순전 아닌가요? 고순전. 그죠. 고순종이 마지막이죠. 철종은 아니죠. 고종 21년 갑신년의 12월 상순에 해암경의 아들은 황자, 필자, 숫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불초 외로운 아들 황필수는 피눈물을 얼마나 어르신 내가 간절하면요, 여기 한번 제가 이제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이 책. 자, 우리 해암공 선생님이 너무나도 책을 멋지게 써서 동네 사람들 몇 권 돌려줬더니 사람들이 서로 출판하자고 이건 전 세계에 이건 나눠줘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건 남에게 지식을 공개하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음이 굉장히 겸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아는 것 같고 그냥 강의하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만천하에다가 침소봉돼서 떠들기를 좋아하는데 남에게 지식을 공개하면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신 어르신인데 우리 어르신네 해암공 선생님의 활토라는 책이 하나 있었는데 글이 간명하고 내용이 풍부하고 조리가 명료하여 누구나 한 번 보면 병증을 안찰해서 치료할 수 있게까지 해놓고 본래 의학을 전공하지 못한 사람조차도, 여러 어르신들 전공하지 않으셨어도 오늘 방학편 얘기 잘 들으시면 나도 가수다, 나도 한의사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간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자 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한문을 모르시더라도 한글로 번역 잘 되어 있습니다. 방약합편, 해암공 선생님의 방약합편 한 권 정도는 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손 대대로 여러분들의 복받이면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음양만을 넣어주는
우리들의 방향화편 강추합니다. 페이지, 여기는 남산당 책인데요. 310페이지에 보면은 홍합이 나옵니다. 홍합. 여러분들 여기 어려운 무슨 초과 백두구 사인 익진 이런 어려운 이런 한약명도 나오지만 약 550가지 종류 안에 여러분들이 흔히 잡수는 해송자는 샷입니다. 찾을 때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요. 홍합이라고는 안 나와요. 홍합이라고 안 나옵니다. 담체 감문의 일구 보소식의 대익부. 담체 한번 볼까요? 담담할 담자에다가 채소 채자를 쓰는 것 같은데요. 이게 홍합입니다. 홍합. 자, 여러분들 앞으로 홍합 잡수실 적에 이게 이명이 있어요. 이게 홍합이 이명이. 예? 담체. 다른 이름. 그냥 우리가 흔히 별명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명이 뭔지 아시는 분? 예? 이게 이명의 다른 이름. 예? 동해? 동해 부인. 예? 동해 부인이 이명입니다. 이게. 재밌지 않아요? 동해 부인. 그럼 이걸로 보아도 담체가 여자한테만 이로울까요? 남자한테만 이로울까요? 여자한테 엄청 이롭다고 썼습니다. 담체 가문에 따뜻하고 달다. 산수유는 산온이다. 산수유는 시고 따뜻하다. 이거죠. 신맛은 거두어드립니까? 발산합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두한주결 다음에 우리가 꼭 외워야 될 4가지 글자가 있습니다. 뭡니까? 산수, 뭐죠? 산수, 신산. 한문으로는 나중에 깔아드리겠습니다. 신맛은 거두어들고 매운맛은 발산한다. 그러니까 우리 뚱뚱한 딸은 주스를 먹여야 될까요? 블랙커피를 먹여야 될까요? 수원에서 오신 거사님. 블랙커피. 왜요? 신맛은 왜 피했어요? 예? 신맛은 거두어들이니까. 뚱뚱한 딸이 있다면 뚱뚱한 딸은 뭐든지 저축력이 강하죠. 소모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주스를 먹고 신 걸 먹으면 저축력이 강해지죠. 산수유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남자한테 뚱뚱한 사람한테도 좋을까요? 이게 이제 산수유 약상가가 산수 산원에 치시는 산수 깔아드리겠으나 산수유는 시고 따뜻한데 신장에 허한 걸 치료하고 정수요술에 이 정력을 돋궈주고 골수를 보여주고 허리하고 무릎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이명령 이 귀 우는데 좋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산수유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그럼 남자한테 다 좋냐 이거죠. 반야는 모름지기 반야. 영어로 얘기하면 반야는 wisdom입니다. wisdom은 지식인 knowledge하고 다릅니다. 예? knowledge하고 다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무, 배추, 생강, 마늘 좋다고 외우는 것은 지식입니다. 근데 마늘은 발바닥을 뜨뜻하게 할까요? 눈을 덥게 할까요? 마늘은요. 마늘은 눈을 덥게 하기 때문에 눈을 많이 먹으면 눈이 상할까요? 아니면 좋아질까요? 마늘은 많이 먹으면 과손먹이라 눈을 상한다고 됐습니다. 깔아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wisdom, 지혜라고 그러지. 이걸 우리가 반야라고 합니다. 반야. 반야는 의심에서 나옵니다. 의심.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동양에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신은사판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잘생겨봤자 말재주 부려봤자 글씨 좀 써봤자 판단력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판단력 없으면. 동해 부인이 담체 감원에 하면 달고 따뜻하니 이 먼저 독이 되는 걸 먼저 생각도 해야 됩니다. 달고 따뜻하더니 어떤 사람은 별로 안 좋겠어요. 단 것은 살을 찌게 합니까? 살을 빠지게 합니까? 그러니까 단 것은 중앙토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은 신맛이요, 화는 쓴맛이요, 금은 매운맛이요,
수는 짠맛이요.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 중에 허시를 보는데 토기가 실한 사람은 대부분 뚱뚱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금기가 실한 사람은 마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몸이 뚱뚱하고 열이 있는 사람은 썩 좋은 게 아닙니다. 먼저 그거를 눈치채셔야 돼요. 역시 산수유가 시고 따뜻하다 그러면 산수유가 역시 뚱뚱하고 열이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나쁩니다, 여러분. 마르고 몸이 찬 사람에게 좋다는 것을 여기서 요 말 안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담체 가문의 219라고 그랬나요? 219? 예? 이게 이질할 때 이질이 오래됐을 때 이런 걸 먹으면 배가 따뜻해지면서 설사로 몸이 많이 짜부러져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보호, 소식, 소화를 시켜주는가 봐요. 허한 것도 보여주면서. 근데 제일 마지막에가 재밌습니다. 대익부라, 크게 부인에게 이롭다. 자, 여기 보세요. 구도 받침 없이 끝났죠. 요것도 받침 없이 끝났죠. 운자도 맞춰놨어요. 당대의 구한말 고종시대 때 해양공 선생님의 작시 능력이라는 건 기가 막힙니다. 담체 간문의 219 보호 소식의 대익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담체 간문의 219 보호 소식의 대익부. 뒤에 운자도 맞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방학아편 한 권씩 우리 집안에 놔둬봅시다. 그리고 상치 먹다가 이 상치 약성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먹어보니까 상치는 몸을 덥게 하는 거는 아닌데 이게 차게 하는 건데 우리 마누라가 몸이 찬데 이게 좋을까?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상치 약성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호박 약성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번 이렇게 슬쩍 이렇게 보더라도요, 이 안에 홍합 약성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재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자, 한번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선친 해암공을 기리는데, 선친 해암공을 기리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나? 제가 같이 한번 우리 해암공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제자로서 마침 우리 사부님하고 이름도 똑같은 이분에게 제가 충호의 뜻을 전하면서 전국의 방향아편 붐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란 물론 펴서 전하는 것이 가당하나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렸으니 서둘러서 피지는 말아라. 또한 사람들이 본초학을 읽지 않고 감초, 당귀, 천궁, 상추, 배추 이런 약성은 모르고 처방부터 하려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앞으로 강론에 해당하는 배추, 상추, 미나리 등등도 같이 공부합니다. 본초를 읽지 않고 치료법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찌 활용을 다 한다고 하겠는가. 이와 같은 나의 생각은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뜻은 간절하나 역시 증상에 비슷한 딴 병으로 알고 잘못 치료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망설인다 하신 것이 우리 해암공 선생님의 뜻이옵시다. 그러나 동네 분들이 하도 요청이 너무 간절해서 세상에 수용하라는 뜻을 끝내 막을 수가 없었는데 아버님 은사가 벌써 77살이 되어셔가지고 봄소 책의 초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힘이 들어서. 해암공 선생님. 그래서 이 자식에게 책을 넘겨주면서 서례를 왕이남의 본초비요, 왕자 인자 암이라고 하는 본초비요를 쓴 유명한 우리 의성이 계십니다. 그분의 본초비요와 의방집회를 합편한 방법으로 본뜻에 손익본초를 먼저 놓고, 그러니까 본초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미나리, 옥수수, 감자 등등이 여기 다 웬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구급방과 금기 등을 10가지를 더 보태서 방약합편이라는 책명을 붙이라고 명하셨는데 일이 반도 진전되기 전에 목숨을 연장할 수가 없어서 완전 무결한
완전 무결한 양의란, 사실은 내 병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니 약으로도 목숨을 연장할 수 없으니 완전 무결한 양의란, 좋은 의사는 생사를 식별하는 데 있다. 그러시면서 약도 끊으시고 침도 거부하시고 그대로 입적하셨습니다. 불교 용어로 입적인데 저희들 한의학에서야 입적이라는 말은 안 쓰죠. 그러나 이 해암공 선생님 77살에 붓을 꺾으시고 그해 8월 17일에 별세하셨으니 아 슬프도다. 자식으로서 선친의 세업을 계승하고 아버님의 책을 다 읽지도 못했는데 하물며 아버님이 정하신 바를 감히 초잡을 엄두가 나겠는가. 눈물 납니다. 그러나 동네 분들이 시작한 판각이 중단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장례를 치른 지 2달 만에 눈물을 닦으면서 일을 끝내어 이것을 판각에 돌렸으니 다소 잘못된 데가 있음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끔 오자도 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눈물을 닦으면서 2달 만에 책을 냈는데 관지를 없이 한 것은 이 관직이 있었는데 관직 같은 거는 없애는 것은 아버님의 뜻이 그렇게 겸손하다 그런 겁니다. 선친의 뜻을 쫓아서 의명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상으로서 본서의 전말을 약술하고 이에 관한 감회를 덧붙인다. 아,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요 아버님의 노파심을 상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아버님의 노파심, 간절한 노파가 간절하게 손자를 생각하는 말을 노파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참선에서는 노파선이라는 게 있긴 해요. 너무 간절해가지고 요렇게 해라 요렇게 코스를 가르쳐주고 그거는 참선에 빌어먹을 참선길입니다. 노파선은 좋지 않아요. 참선 혼자서 뚜뚜르게 부셔야 될 화두지만 이분의 노파심이 대단히 간절합니다. 고종 21년 갑신년 12월 상순 해암계령의 아들 불초고자 임포턴스가 아니고 남자 불구자가 아니고 외로운 아들 황필수는 피눈물을 머금고 삼가스당 대중 강의에 우리 황필수 선생 얘기를 들려드린 건 아마 대한민국 생긴 이래 김홍경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맹맥히 이어가고 있지는 하지만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황필수 선생의 노고를 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뭡니까? 해암공 선생이 자필 서문 아니에요? 해암공 선생 자기 서문이 더 중요하죠. 여기 뭐 한문으로 써 있는데 한문은 저도 잘 해석 못하니까 밑에 여기 멋진 본인 말씀이 있습니다. 기사년 서기 1869년 맹추가 뭡니까? 맹추라는 건 초가을이라는 뜻이라네요. 예? 맹추의 유해실, 이분이 작품을 하던 장소를 유해실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해암공, 황자, 도자, 연자, 황도현 선생님의 서문을 같이 읽는 시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방학편을 바람잡는 김홍경과 함께 우리 해암공 선생 의방왈투 원서문 한글을 저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여러 의서 중에서 그때의 소용에 합당한 것을 골라 편집을 하였는데 의가의 지침이 되게 하긴 하였는데 얼마 쓴지 안 되어가지고 독자들이 칭찬을 하기도 하긴 하는데 치료에 미숙한 사람들은 망설이면서 감히 널리 응용을 하지 못하고 미혹하는 일이 많더라. 그래서 망설이면서 제가 이걸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까 말까 하다가 이럴 때 나더러 알만한 책을 하나 꾸며달라고 요구하는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의 세상 일이란 규범은 정할 수 있어도 솜씨는 전하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한문으로는요 규거 가전이요 이기교 남전인데 이게 뭐냐면 대패나 끌이나 이 목수들의 도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침이라면 침은 건네드릴 때 솜씨는 전해줄 수 없잖아요. 자기 몸에다 한 5년은 침을 놔야 남을 가히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 웬만한 데 뜸 안 떠보고 어떻게 남의 몸에다 뜸을 뜹니까? 저 여기가 전부 뜸자국 아닙니까? 이 뜸자국이시죠. 이거 좀 보여줘요. 여기다 전국이시 좀.
자기가 시험대에 들어야죠. 그래서 의사 여러분들은 자기가 병이 오면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야, 얼씨구 잘 됐다. 요거 났으면 그 처방이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책에서만 의거한다는 것은 자기를 시험대로 삼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리바이벌 시킨 스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제가 무슨 침을 개발한지 아시네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암도에는 13년을 석굴 속에서 오직 쭈그리고 앉아서 내관을 하다가 침법에 도통했다고 하는 유명한 사암도인입니다. 임진왜란 때 사암도인의 제자가 건너가서 일본에다 전파를 해서 그 사람들은 오행침이다. 그래서 자기네들 침인 양 그것을 조금 오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일본에서도 양식 있는 학자들은 사암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보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4개의 침을 활용하거든, 좌우 앞에서. 그래서 미국의 무슨 도서관에 가보니까 for needles, 니들 하면 이게 아마 침이라는 모양이죠. for needles, 4가지 침을 가지고 보사를 한다 해서 이게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우리 사암도인께서 13년 동안 내관을 해가지고 자기 몸속에를 일일이 들여다봐가지고 침법을 도통하시는데 이분도 알고 보면요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보약 잘못 잡섰고 자기 조카, 자기 형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의가를 믿을 수가 없구나. 의심스러워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전대미문의 침법, 보사법이 있는 침법을 발견해내신 분입니다. 보통 침은 여러분들 그냥 반드시 갖다 찔러요. 어디 가서 침 놓는 거 보세요. 왜 비스듬히 안 찌릅니까? 하는 분들은 그냥 일본식 침이고 그냥 중국식 침이고 보사가 없어요. 근데 사암침은요 이렇게 놓지 않으면 이렇게 놓습니다. 45도 각도로 꼭 눕습니다. 이게 지금 수양명 대장경이라는 짤순이 경락이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수양명 대장경이라는 게 이게 우리 몸에 짤순이 역할하는 경락입니다. 뚱뚱한 사람은 이 방향으로 해줘야 될까요? 이 방향으로 해줘야 될까요? 뚱뚱한 사람은 짤순이 경락을 더 강하게 해줘야 되겠죠. 꼭지를 치더라도 뚱뚱한 사람은 이 방향으로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방향으로 거스르게 되면 짤순이 경락에 막히니까 몸에 살 빼는 기능이 더 없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암침법은 꼭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보사가 있어요. 전 세계에 보사가 있는 침법은 죄송합니다만은 사암침법밖에 없습니다. 뚱뚱하냐 말라느냐, 몸이 차냐 더우냐, 또 이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맥을 보니까 맥이 긴장됐냐 아니면 느슨하냐, 이건 저희들의 병을 보는 관점이고 저희들은 환자들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별로 환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헷갈리게 만드니까 우리는 피아노를 조율만 해줄 뿐이에요. 바이올린을 조율만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조율만 해주면 아름다운 소리는 여러분들이 내가죠. 그러니까 오행만 우리는 조율을 하는 거지 병명이 뭐다 무슨 척추가 끊어졌다 협착증이다 이런 거 전혀 별로 무관하게 우선 목기가 세냐 화기가 세냐 금기가 세냐 토기가 세냐 수기가 세냐 이런 걸 봐서 아까 소상열 같은 거는 수기하고 화기가 세니까 목금토에 해당하는 경혈이 마침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열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거기다 맞춰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상을 보하는 거지 소상을 사하겠어요? 소상열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이 방향으로 침을 놔야지. 만약에 한의사가 되고 이 방향으로 놨다. 그러면은 그 친구는 봉사단에서 그날 쫓겨나고 제가 한의사 앞에다 전화해서 면허증을 반납시키라고까지 고자질 할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사암침법 지금 붐이 한의사단에 일어나고 있는데 대중들이 더 좋아해요. 왜? 긁기만 해도 좋아지거든요. 긁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여기 어지혈이라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그럼 이게 그냥 탄생한 자리냐? 그러니까 어지혈 저거 지난해 좋겠다. 어느 방향으로 긁어요?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여러분들이 긁는 방향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어지혈이 왜 탄생하느냐? 그러니까 쥐가 난다는 건 몸이 찬 걸까요? 몸이 더운 걸까요?
그러고 근육이 긴장되는 걸까요? 근육이 늘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근육이 긴장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면 오행상으로 뭐죠? 오행상으로? 그렇죠. 수. 그 다음에 몸이 더운 건 아니겠죠. 수하고. 예? 뭐 몸이 마르는 건 아니겠죠. 토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긴장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목이라고 하는 건 긴장됐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긴장이 됐네요. 수목이 실한 사람이니까 금, 토, 화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아니 이 근육이 긴장되는 걸 풀어주니까 쥐도 나설 거 아니야. 바로 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서 요 방향으로 골라요. 요 방향. 저는 태국에서 하도 쥐가 많이 나서 요새도 쥐가 자주 나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뜸을 떠버릴 예정입니다. 이 방향으로. 손가락 방향으로. 이 어제열은요, 전국의 어르신네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될 자리입니다. 언젠가도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태국에 가면은 저도 아파트가 쬐끔 하나 월세를 얻어서 살았는데, 파타야라는 해변이에요. 파타야 해변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 아주머니가 물속에서 쥐가 나와가지고, 뭐 사람 살려 그래요. 사람들이 꺼냈는데도 막, 다리를 또 그래요. 반대쪽에 어제를 긁어준 결과 그 자리에서 풀어줬어요. 또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저기 일산에 가면 근사한 호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호숫가에서 사시는 일산에 계신 여러분들은 행운하십니다. 최소한도 그런 물강, 그 다음에 피톤치드가 나오는 우리 수목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요, 암에 걸릴 확률이 30%가 적답니다. 그러나 공기가 좀 차죠.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가 조깅을 하다가 또 쥐가 나서 쓰러졌네요. 근데 저한테 공부한 할아버지께서, 그분 안녕하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지 참 여기 어지혈을 긁어주면 되지. 그래서 오른쪽이 쥐가 나면 왼쪽을 긁고, 왼쪽이 쥐가 나면 오른쪽을 긁고, 반대쪽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인체는요, 지렛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끄트머리를 활용할수록 더 효과가 큰 거죠. 지렛대를 올리는데 여기를 누르면 돼요. 네? 지렛대 여기 누르면 돼요. 여기를 눌러야 힘이 크죠. 좌병은 우치하고, 우병은 좌치하고, 상병은 하치하고, 하병은 상치한다. 그럼 좌우가 다 쥐가 났을 때는 어떡할까요? 그러면 좌우가 다. 보살님, 좌우가 다 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왼쪽에 쥐가 났을 때는 오른쪽에 쥐가 났을 때는 왼쪽인데 좌우가 다 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 양쪽을 긁으면 되죠. 그 쉬운 걸. 양쪽을 다 긁으면 되죠. 뭐 어려워요. 자, 여러분들, 어제를 선택한다 하는 것은 수와 목이 실하구나. 몸이 차고 우그라무는구나. 그거를 제거해 주려면 나머지 화기와 토기와 금기가 있는 혈만 발견하면 지가 균형이 맞아서 서로 지지고 볶고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오행은 맞춰주기만 지가 상생상극이라 서로 생하기도 하고 서로 억제하기도 하면서 균형을 맞춰주는 여러분들의 자정기능, 여러분들의 불성, 여러분들의 태극, 무극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정이 어렵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오행을 좀 넣어주면, 뚱뚱한 사람은 맥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설사 맥주를 어쩌다 마시게 된다 하더라도 티밥이 안주가 좋을까요? 혹은 바나나가 좋을까요? 뚱뚱한 사람은. 응? 티밥이 좋죠. 그거 언제 책에서 봤어요? 언제 읽은 장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어요? 수원수 멀리서. 책을 보셨다고요? 안 봐도 알으셔야죠. 뚱뚱한 사람이 바나나가 약일까요? 독일까요? 그렇죠. 우리 촬영하시는 우리 기사님은 맥주에다가 과일 안주에다가 화채 같은 거 시켜놓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나무 코트를 입으셨겠구나. 나무 코트가 뭔데요? 한자로 얘기하면 관이 올시다, 관. 그러니까 생강 말린 거 편강이나
티밥 같은 거, 혹은 옥수수 지팡이로 이렇게 한 거, 그런 거는 야금야금 잡수고, 술도, 그래서 소주나 독고량주 조금 따끈하고 잘 이렇게 불 태워주는 그런 거나 조금 잡수고 말해야지. 생맥주 5000cc 놓고, 이 수도 파이프 털어서 잡수면요, 빠지던 머리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음양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해양공이 걱정하신 거는, 이거 내가 약은 전해주고 침은 전해줄 수 있고 목소리 도구는 전해줄 수 있어도 한문으로는 깔아드리겠습니다. 규거 가전이네. 규거라고 하는 이제 목소 도구입니다. 이 기교 난전이라. 기교는 난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족소음 신경이라는 경락이 있는데, 기교는 그렇게 쉽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많이 수양이 쌓여서 기교가 되는 거죠. 신장이라고 하는 게 신장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는 키드니가 아닙니다. 이건 키드니, 콩팥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족소음 신경락이라고 하는 경락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는 작강지관이라 강하게 우리 의지를 다스려주는 기관이면서 기교가 출현한다고 그러세요. 기교가 출현한다. 언짢은 이건 뭐 그냥 그렇게 쓰는 이 말 그냥 조사 비슷한 겁니다. 신자는 족소음 신경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요, 무엇을 강하게 의지를 갖고 뚫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자동차나 말하면 조금 그 기름 조금만 쓰면 다시 앵꼬가 나는, 일본말로 앵꼬라는, 조금만 이제 기름 넣고 조금 가서 더 기름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강한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강한 사람은 강한 의지가 있는 이 관청곡 같은 건데 기교가 출현한다. 기교가 출현한다 그러거든요. 그래, 기교를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적어도 한 가지 학문을 가지고도 수십 년, 수백 년 해야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해암 선생님은 세상의 모든 약초, 배추, 미나리, 상체에 이르기까지 약성을 다 그려놓은 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거든. 저 강의를 들어봐야 하루에 한두 개밖에 더 하겠어요. 이제 뭐 가을도 가까우는데 뭐 견과류 같은 거 재밌지 않습니까? 견과류 중에 하나 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여기서 다 찾아드릴게요. 견과류 중에 뭐 여러분들 즐겨 드시고. 뭐요? 호도 약성가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있습니다. 또 견과류, 또 호도, 땅콩으로는 안 나오겠죠. 한문이니까. 쌍디귿 따서 땅콩으로 안 나오겠죠. 뭘로 나올까요? 낙화생. 예? 낙화생으로 나옵니다. 나와요, 진짜. 호도 육감에, 제가 좀 외웠어요. 오늘 강의하려고. 호도 육감에, 까먹었는데요. 호도 육감에, 호도 육은 단대, 능보, 보정수. 저도 이렇게 아까 차 안에서 또 여러분들 강의하려고 여러 번 외웠는데도 까먹었어요. 자, 몇 페이지요? 예? 207이요? 270이요? 네, 아까 공부했는데. 호도 육감에 보정수, 흑발유벽에 과막기니라. 머리를 까맣게 도리어 해주는데 많이 먹는 것은 기묘하지 않다. 제가 능보신. 여기 잘 나왔네. 신장을 튼튼하게 한다. 자, 호도 육감에 능보신 깔아드리겠습니다. 호도 육감에, 호도의 고기는, 호도육은 달짝지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보신, 신기를 보여준다. 흑발유복에 이 검은 머리로 도리어 돌아오게 해주면서, 하긴 하지만 많이는 먹지 말라. 깔아드리겠습니다. 자, 견과류, 잣도 있을 것 같은데요. 땅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은행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행은요, 특히 은행 한번 외워볼까요? 은행은 맛이 달고 씁니까? 달고 십니까? 어떻습니까? 은행은 어떻게 맛이 써요, 안 써요? 생은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죠. 그러니까 은행으로 나오겠어요. 은행은 요새 하는 말이, 옛날에는 백과라고 해서 백과. 흰 과일 할 때 백과. 백과감고죠. 백과감고에 달고 쓴데 같이 옆에는 천수구, 술잔 해수를 없애버리고 능치백탁에 소변에서
백탁에 나오는 사람들은 은행이 좋다. 여자들 냉대에 좋습니다. 능치백탁에 차 앞주라. 또한 앞주라는 게 뭘까요? 술을 진압시켜버린다. 이게. 직불이, 그 다음에 배추, 은행, 유자 등등은 술 깨는데 최고하는 약성입니다. 어르신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견과류 나중에 정밀 조사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방야가편 맛배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선친 해암공의 아들 황필수 선생님의 이야기와 우리 해암 선생님의 이야기 약간 맛배기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여민농락 김원경의 강의는 방야가편 이야기를 구수하게 전설의 방야가편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갈까 합니다.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약식 동안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 잊지 마시고 우리 해암공의 방야가편 김원경의 삼배열지하법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